홍콩 H지수에 연계된 ELS 상품의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5대 은행에서의 원금 손실액만 올 들어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 대부분은 돈에 대해 거짓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에게도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솔직하지 못하고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돈을 욕망하고 돈을 갈구하고 하물며 종종 돈에 필사적이기도 하지요. 대부분의 사람에게 돈이란 몸과 마음, 영혼에서 생명을 짜내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이스맨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발생한 홍콩 ELS 사태를 보며 선량한 시민들의 피 같은 돈을 합법적으로 강탈해가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오렌지가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마트에 가서 싱싱한 오렌지를 사 먹으면 좋겠지만 상황이 허락하지 않을 때에는 간단히 편의점에 가서 오렌지 주스를 사 먹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맛있는 오렌지 맛 새콤달콤을 먹을 수도 있고요. 쉽게 말해 오렌지 주스는 오렌지의 파생상품입니다. 오렌지 맛 새콤달콤은 오렌지의 파생상품의 파생상품쯤 되겠네요. 일상생활에서 이런 파생상품은 진품은 아니지만 우리의 욕구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고마운 상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파생상품이 금융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국민들이 너도 나도 대출을 해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지만 대출을 받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걷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 당시 미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 사람들은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죠.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니 사람들은 마치 내가 큰 돈을 벌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흥청망청 소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출을 많이 해주고 사람들이 이자를 잘 갚으니 은행들은 프라임 등급 하위층인 서브 프라임 등급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대출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은행들은 신기한 일들을 벌입니다. 대출을 해준 은행들은 그것을 담보로 잡아 투자은행에 그 주택융자를 상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합니다. 투자은행은 수천 개의 서브프라임 융자를 패키지로 묶은 파생상품에 주택저당증권이라는 이름을 붙여 이것이 뭔지도 모르는 국민들에게 파생상품으로 판매를 시작합니다. 월스트리트 엘리트 계층들은 새 자산을 구축하기보다 자산을 복잡하게 옮기는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서브프라임 대출자들이 융자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자 1번, 2번, 3번 파생상품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워렌 버핏이 2002년에 파생상품에 대해 경고한 대로였습니다. 파생상품은 진정 금융계의 대량 살상 무기였습니다. 파생상품을 만든 월스트리트 엘리트들은 수수료의 명목으로 수천억 대의 돈잔치를 벌였지만 그들만을 믿고 파생상품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평생 모은 피같은 돈을 날리고 수백만 명이 직장을 잃고 집과 저축 그리고 미래를 잃었습니다. 파생상품의 가장 큰 문제는 뚜렷한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발생한 홍콩 ELS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ELS의 상품 구조는 복잡하지만 간단히 요약하자면 해당 기간 동안 주가가 어느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면 예금보다 조금 나은 수익을 드릴게요. 하지만 아주 작은 확률이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돈을 다 잃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요. 이런 파생상품입니다. 어떤 실체가 있나요?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에 투자했나요?
자동차를 만드는 현대자동차에 투자했나요? 길거리 시장에서 하는 야바이 게임이나 홀짝 게임이랑 무엇이 다른가요? 문제는 이런 상품을 우리나라 최고의 5대 은행에서 상품 구조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심지어 금융 구조를 잘 알지도 못하는 노인분들께 예적금 판매하듯이 불안전 판매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실적이 중요한 은행원들은 그 노인분들이 돈을 벌든 투자금을 다 날리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감원이설로 판매만 하면 두둑한 수수료가 통장에 꽂히니깐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즐거운 한우고기 파티를 열었을 수도 있지요. 이런 파생 상품을 투자할 때에는 한 번만 멈추고 이런 생각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이 상품을 만든 사람들은 우주의 온 기운을 모아 홍콩 주가 지수가 떨어지길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안타까운 노인분들의 노후 자금을 불려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홍콩 지수가 그들이 설정해 놓은 범위 밖으로 떨어질 것에 베팅한 것입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자유를 돈과 바꿔야 합니다. 세상에 정말 공짜는 없습니다. 은행도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은행은 우리의 자산을 불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적금을 이용해 다른 곳으로 대출을 발생시켜 이익을 보는 기업일 뿐입니다. 제발 앞으로는 나의 금융 무지로 인해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레이스맨이었습니다.